책 읽어주는 남자 문호성 인문학 산책. 인간을 알아야 행복해진다. 문호성의 인문학 산책.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문호성.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쓴 이 작가의 내용들, 아주 내용들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공감될 만한 책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저자는 제이슨 생크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선정 사회 1위 기업 미래학자였고요.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이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나토의 자문 역할도 하고 있어요. 출刊도서는 한 21권 정도 되는데요. 11개가 베스트셀러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또 텍사스 기업의 리더십 협회 또 대표로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의 어떤 요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가 큰 변화를 갖는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잊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 터지면서 의료 분야에 대한 산업이 중요성이 더 부각됐죠.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게 산업으로 열파가 되는 게 어떻게?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원격 근무를 하고요. 원격 진료를 하고요. 또 어떻게요? 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요.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한 어떤 분들,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속에서 교육 분야, 부동산, 유통, 농업, 여행, 정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안보,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변혁기가 바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저희들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추려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가 많이 바뀐답니다. 교육 많이 관심 갖죠?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교육 입시제도. 참 제가 늘 우리 막내딸이 이번에 이제 고3을 끝내고 서로 이렇게 대학을 갔는데요. 참 뭐랄까,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입시 배웠던 그 커리큘럼하고요, 지금 21세기에 엄청나게 반했는데, 농경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그죠? 또 고도 지식 사회로,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교육은요, 농경 시대 때, 산업화 시대 때, 그때 그 교육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미래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뀐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소수 엘리트 집단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쉽게 해서 어떤 부분에 도제가 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 그래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이걸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마스터 제도로 이분은 박사야, 석사 위에 이제 그 박사죠. 박사 위에 어떻게요? 이제 석자 교수죠. 또 이렇게 또 교수들 중에서도 이러면서 이제 마스터 제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슬슬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세가. 그러니까 명문대학교 나와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갖다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길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믿음 있죠. 난 하버드 출신이야, 서울대 출신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메리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온라인 학습의 일상화가 된답니다. 일상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 공유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확산돼서 어디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지식 공유 시스템이 확산되더라. 이게 코로나 때 지금 저희들도 계약이 늦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웹카메라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수업을 보는 새로운 형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수업의 형태, 이런 것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학습 경험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오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꼭 석사를 가거나 박사 과정을 밟아야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유튜브나 온라인의 강좌를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했는데요. 점점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에 대한 것들이 질적이 향상되고, 이 질적 향상이 어떻게요? 굳이 학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을 졸업 후에 효과에 대한 어떤 생각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막대한 학비를 갖다가 들여서 4년제 또 6년제 이런 걸 해가지고 석사까지 나와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듣보대 같은 대학은 곧 없어진답니다. 많은 대학들이 붕괴를 예견하고요. 학생 수가 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인구 변화도 그렇죠. 저희 그 386 세대 때는요, 콩나물 시루였죠, 학교가.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교생이 70명밖에 안 돼요. 이제 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 정원이 인구 지금 태어난, 여기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인구 태어난 애보다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5만 태어났죠. 대학 정원보다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태어난 애들은 대학에 가는 건 100%입니다. 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철수를 한다 치더라도 정원을 갖다가 오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프라인의 대학보다는 온라인의 강좌에 아주 질적인 향상, 이것을 갖다가 하게 되고요. 그 질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해요? 수요를 폭발하고 바로 지식의 공유, 나눔에 대한 누구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가졌던 정보 지식이 이제는 어떻게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다. 여기에 대비하시라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부의 그 어떻게 보면 7, 80%가 부동산 자산이죠. 부동산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서 또 6가지로 예측을 했는데, 가장 큰 어떤 트렌드는 비대면 산업의 확산 트렌드가 극변을 갖다 준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첫 번째 나타나느냐. 대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사무실을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는 겁니다. 왜? 가급적이면 재택 가능한 어떤 업무 직종들은요, 재택을 갖다가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여가 좀 덜 떨어지더라도 왔다 갔다 그런 어떤 비용이 주니까 사무실도 비용이 줄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에 플렉시블 하니까 좀 더 어떤 개별적으로도 좀 임금이 좀 더 삭감되더라도 자유롭게 집에서 재택하면서 육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 비용도 줄고 급여 수준도 줄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는데, 그래서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거를 조합할 수 있는, 흩어져 있는 거를 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점점 기업의 생산성의 주요 관건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의도 타운, 그다음 명동 이런데, 종로 이런데 자영업했던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몰락하는 시대가 앞당겨졌다. 점점 이제 그 AI 기능과 인터넷, 그 다음에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으로 등장을 해서 점점 그냥 온라인 쇼핑, 디지털 쇼핑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빨리 땡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면대면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면대면에 움직이는 게 뭐죠? 대형 축제 같은 거 있죠. 그죠?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음악회다, 야구 경기다, 축구 다 지금 어떻게 돼요? 무관중 지금 야구하고 있죠? 수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 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사지업 같은 거, 그죠? 아주 그냥 직겨탕이라고 합니다. 네일아트 이런 거 접촉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미용실 이런 것들, 하여튼 접촉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들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 거기에다가 소비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이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개인 주택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는데,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예 수입이 끊기는 실업 사태가 오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갚지 못해서 대출금 부담 증가로 개인 파산하는 사람이 늘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갖다가 다 매물로 내놓게 됐죠? 매물로 내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격 폭락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 한국에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로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지금 부동산사에서 그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지금 워런 버핏이라든지 많은 어떤 세계적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죠. 조심스럽게 투자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산업의 밀집 지역 있죠. 미국 같은 데 라스베가스,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주, 이런 데가 어떻게 해요?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난리라고 합니다. 왜? 강제 폐쇄했으니까요. 입장 불가니까요. 결국은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좀 지나도요, 우리가 이제 한번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다시 가기 힘듭니다. 굳이 라스베가스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태원발 그 코로나 사태 통해서 굳이 뭐 가서 꼭 춤춰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인식도 안 좋고 욕 먹는데, 그러니까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갈렸던 그런 어떤 라스베가스라든지 테마파크 이런 어떤 지역들, 관광 밀집 지역의 산업으로 중심했던데 많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많은 곤욕을 겪고 있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제 업무 공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밀집 지역의 도심 중심으로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면서 하기 때문에 밀집 지역에서 어떻게 고가의 아파트를 살면서 작지만 밀집된 데 사는데요.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재택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굳이 밀집 지역에 모이지 않고 교외로 좀 더 자연과 그다음 큰 공간 넓은데, 왜? 싸니까 이런 쪽으로 하는 변화 추세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워낙 우리가 강남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 그죠?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이라면 뭐 미친 듯이 투자하면 된다. 이게 아주 잘못 박혀 있어가지고요. 금가루로 만든 거 아니거든요. 전 건축가, 한양대 건축가 나오고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강남 집값은 비정상입니다. 이제 보세요. 3년 있다가 40%에서 50% 폭락합니다. 그거 준비해서 그때 사시는 겁니다. 그때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 나옵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요. 40% 50% 반가게 사요. 그리고 또 반등합니다. 강남 집값들은. 그렇기 때문에 쌀 때 지금 현금 잘 보유했다가 그때 사시기를 권고하고요. 여섯 번째, 물류 창고의 증가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안 갑니다. 이제 백화점 큰 타격이 있고요. 대형 쇼핑몰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형 쇼핑몰 몰락은 이미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130년 된 어떻게 시어스 백화점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망했어요. 뭐냐?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망가진 겁니다. 이게 좀 더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에서 직배송되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어떻게 그냥 광고, 그러니까 직거래 형태로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냥 제조회사에서 창고에서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일반 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온라인 쇼핑으로 직거래 쇼핑으로 바뀌는 이 부분, 이것이 전 세계 어떤 트렌드고 변화할 수 없고, 이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측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인문학 산책 어떠셨어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정보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는 시간 힘든 거를 제가 대신해서 책 읽어주는 인문학 산책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